아이템 훔치기와 탈세. 기업들이 오늘 뉴스를 보니까 삼성이 준법위원회 삼성이 준법위원회 운영을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좀 웃기죠, 그죠? 참 웃겨요, 그죠? 막 뉴스 보면 막 어이가 없어요, 그죠? 삼성만 법을 잘 지키면 돼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그 위원회 사람들만 법을 잘 지키면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예를 그냥 뉴스 난 거 제가 기억나는 거만 예를 들어볼까요? 일단 에버랜드 탈세. 에버랜드 그 지분 100억으로 1조 원을 먹은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기사 난 거만 보면 그거랑 검사들 떡값 준 거 떡값 준 거 있고, 그리고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1000억대 차명 계좌 밝혀진 것만 1000억이죠. 일단 일단 국세청에 걸린 것만 1000억. 어쨌든 1000억 탈세. 또 뭐였죠? 최근에 탄핵 때 말 사준 거 그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그거랑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누군가의 만약에 제가 얼마 전에 예를 든다면 제가 유튜브에 전기자동차에 기아를 달면 훨씬 좋아진다. 성능이 만약에 배속이 올라가기 때문에 연비가 훨씬 좋아지고 훨씬 먼 거리를 갈 것이다. 그럼 배터리 양이 줄 테고 차값이 내려갈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죠. 네, 그런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기업이 만약에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그걸 만약에 연구를 해서 그걸 어떻게 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비용이 들겠죠, 그죠? 어떤 기업이가 조합이 좋든지 아니면 배터리를 어떤 식으로 매치를 해야 될 건지 그런 비용이 들겠죠. 연구를 해봐야 되니까 과연 이게 정말 효율이 있는지 없는지 비용이 들겠죠, 그죠? 그럼 그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기아를 연결한다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영원히 안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아예 그 제품 자체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차는 기아를 달게 되면 그 공간의 손해를 보거든요. 지금 현재 배터리차 전기차의 어떤 특성을 보면, 그러니까 테슬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중간에 기아를 넣어버리면 배터리를 넣을 공간이 붕 뜨게 되죠. 이렇게 깎아맞게 되죠, 그죠? 스케이트보드 같은 모양이 찌그러지게 돼요. 중간이 이렇게 앞쪽 중간이 비게 되죠. 그리고 진동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양이 적어져서 전기차가 갈 수 있는 거리가 짧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를 안 넣는 게 기아를 안 넣는 게 통상적인 현재 전기차의 어떤 표준이에요, 그죠? 자, 근데 기아를 넣으면 배터리 양이 작아지죠. 왜냐면 배터리 양이 작아지면 기아를 넣으면 연비가 좋아지기 때문에 배터리 양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충전 시간도 빨라지죠. 차값도 내려가죠. 그런 긍정적인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그럼 만약 연구를 하면 연구비가 드는데 그냥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 올라오는 걸 현대 관계자가 우연히 보고 그냥 자기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썼다 라고 했을 때 어떨까요? 비용이 현저하게 적게 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B라는 기업이 A라는 원작자의 아이템을 훔치게 되면, 그죠? 제작비가 확 줄겠죠. 만약에 현대에서 전기차에 그렇게 기아를 달아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서 써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뭔가 배터리 양이 줄고 여러가지 단점이 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A라는 원작자의 눈치가 보이겠죠. 이걸 쓰면 비난을 받을 테니까, 그죠? 자, 근데 문제는 기업이 그냥 그렇게 해서 그러면 돈이 얼마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프로토타입 하나 만드는 돈, 전기차 만드는 비용 그렇게 해봐야 1억 미만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따져봤을 때 기아 놓고 여러가지 조립을 하고 시스템을 다시 만진다 하더라도 1억 미만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기업이 그걸 수조 원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기아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품 VMware 비용을 수조 원을 들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탈세가 되겠죠. 그죠? 탈세가 되겠죠. 돈을 얼마 안 들어서 만들어 놓고 돈을 많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더 심한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 기아를 연결하는 자동차를 중소기업, 그러니까 자기들 그 내부 협력자를 통해서 아니면 자기 하청업체를 통해서 야, 이거 너네가 만들어 봐라, 너네 특허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C라는 유령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C라는 유령 회사가 특허를 냈다고 하고 제품을 출시를 하고 B 기업은 우린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유령 회사를 B 기업이 인수를 하는 거예요. 뭐 200억에서 300억을 주고 인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탈세를 하게 되는, 그것도 탈세를 하는 거죠. 만약에 유령 회사가 외국의 그 면세 지역의 법인을 두고 있는 회사다, 그런 유령 회사다라고 했을 경우 이건 돈을 안 줘도 돼요. 그죠? 전혀 비용이 들지 않아. 한 1억 미만으로 밖에 안 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유령 회사한테 이거 차세대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 이라고 몇천억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유령 회사에게 가는 돈은 비자금이 되는 거죠. 탈세가 되는 거죠. 그런 걸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 이렇게 쭉 살펴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외국 기업들 자동차 회사들을 보면 앞에 그릴을 잘 안 바꿔요. 왜냐면 그건 곧 그 회사의 얼굴이니까 잘 안 바꿔요. 근데 현대는 워낙 많이 외국 차를 뺏겼기 때문에 예전부터 자주 바꿨죠. 그죠? 외국 차가 바뀌면 자기들도 계속 바꿨죠. 약간 카피차이기 때문에 계속 바꾸긴 했었는데 굉장히 자주 바꿔요. 그렇게 굉장히 자주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계속 그런 디자인을 해놔야 되죠. 그죠? 계속 어떤 괜찮은 그릴의 아이템을 계속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내놓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계속 차가 몇 대 안 팔리는데도 계속 그런 그릴을 계속 바꾸면 금형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금형비가 들어가서 비용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게 플라스틱으로 찍어내려면 그 플라스틱 길 아무리 싸도 1억이 넘을 텐데. 그죠? 그 앞에 그거 찍기 위해서 1억 한 1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해서 차 몇 대 팔고 끝. 그지? 수십만 대를 팔아야 이윤이 남을 텐데 굉장히 자주 바꾸죠. 그죠? 왜 그럴까요? 그죠? 현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어디서 처박혀서 그럴까요? 그죠? 제가 보기엔 하나는 선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쌍용 자동차가 그와 어떤 그릴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만약에 A라는 그릴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현대자동차가 현대는 돈이 많으니까 쌍용은 좀 자금이 잘리잖아요. 그죠? 현대에서 요걸 빼내가지고 그대로 또 만들어 버린 거죠. 자기들이 먼저 아직 출시할 때도 안 됐는데, 그죠? 또 만들어 버리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쌍용차가 새로운 차가 나오는 텀이랑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차가 나오는 텀이랑 현대차가 아마 굉장히 짧다는 걸 아마 관심을 조금씩 가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속 뺏기는 거예요. 계속 뺏겨서 만약에 쌍용이 이 거리를 써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다음 모델에 이 거리를 쓰려고 준비를 해놨어요. 그죠? 그럼 금형을 만들어야 되겠죠. 제품에 몇 개 팔 건지 찍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미리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기물 빼는 거죠. 그럼 또 새로운 디자인을 해야 되는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처박혀 버리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 아이템을 유사하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들 자율주행이라고 아시죠? 요즘 뭐 자율주행 라인 맞추기 이런 게 대세인데,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핸들을 어떻게 맞출까요? 그죠? 핸들이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돌까요? 그죠?
그게 옆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전기 모터를 넣어서 전기 모터가 이렇게 돌면서 조향을 맞춰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템이 어떤 회사의 아이템인데 지금 다 쓰고 있죠. 다 쓰고 있죠. 어떤 방식으로 조향을 하는지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핸들 방식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모터를 돌려서 하는 건지 차바퀴로 돌리는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럼 만약에 핸들에다 모터를 돌려서 핸들을 돌리는 그런 조향 방식이면 다 처박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렇게 보니까 만약에 뭐 자동차 회사가 50개가 있으면 만약에 뭐 50개 중에 50번째 회사가 만약에 어떤 아이템을 하나 써서 만들었어요. 그럼 49개가 베껴 버리는 거예요. 이 50번째 회사의 아이템이 좋은 아이템이 있잖아요. 그러면 49개 회사가 다 베껴 버리는 거예요, 아이템을. 그럼 어떻게 50번째 회사가 49개 회사한테 다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소송하다 날 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많은 자동차 회사들 어떻게 다 찾아다녀요? 그죠?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죠? 저 유럽의 저 구석에 있는 조그만 자동차 회사까지 다 찾아다녀야 되는데 정말 힘들죠. 그죠? 만약에 미국 시장에 한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소송을 딱 해가 이겨가지고 한꺼번에 당류가 되면 괜찮지만, 그 미국에 안 파는 회사도 있잖아요.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그 회사를 다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참 나쁜 놈들이야. 그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나쁘다. 이런 기업이라는 게 참 나쁜 놈들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자금력이 떨어지는 회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그 노조 같은데, 그죠? 한국 같으면, 그죠? 노조 같은데 노조위원장 그쪽의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 포섭을 해서 그 회사 계속 파업시키는 거죠. 문 닫을 때까지 파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회사가 망하면 똥값 인수하고. 그죠?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쭉 여태까지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뭐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뉴스 같은 걸 이렇게 쭉 보면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그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죠. 요즘은 좀 잠잠해요. 노조들이 물론 시위하시는 분들은 또 하긴 하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좀 조용하긴 해요. 그죠?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시위를 잘 안 하죠. 그죠? 그렇다는 거는 예상을 해볼 때 민주당이 뒤에서 시위를 조정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 그게 가능하죠. 그죠? 어쨌든 민주당만 정권을 잡으면 시위는 별로 좀 잦아드는 그렇긴 해요. 그죠? 또 정권이 만약에 또 옛날 미통당 쪽으로 바뀌면 또 시위를 하겠죠. 민주당 사람들이 또 나와 시위를 하겠죠. 그 배우가 옛날 김영삼, 김대중 또 누구 있었죠? 그 옛날 하여튼 그쪽 사람들, 김영삼, 김대중 쪽 사람들 시위로 정권을 찬탈했던 그런 사람들 아직도 그 시위하는 걸로 우려먹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봐요. 뉴스 한번 봐요. 뭐가 생각나요? 그죠? 옛날에 딱 그게 생각나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19호가 딱 생각나잖아요. 그죠? 코로나19, 코로나도 마치 코로나19라 그러고. 웃겨요. 그죠? 언제까지 그렇게 본인의 과거에 휩싸여가지고 미래를 나가지를 못할 거예요. 그죠? 맨날 과거 들고 파면서, 또 김치는 다 뺏기고, 그죠? 좀 웃긴 사람이에요. 그죠? 정치도 관계가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죠? 뇌물 받고 DV를 봐줄 가능성이 뭐 거의 100%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알면서 정부가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ABC로 되는 이런 관계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죠? 모를 리가 없는데 들켰을 때 뒷돈을 주나 안 주냐, 이 유령 회사에서 남겨먹는 돈을 뭐 어디 계좌로 입금 하나 안 하냐, 스위스 계좌로 입금을 하나 안 하냐, 거기서 달라지겠죠. 만약에 입금을 한다면 그냥 내버려 둘 테고, 입금을 안 하면 뒤집어 갈 테고. 그죠? 여러분들 시나리오, 제가 예전에 뭐 시나리오 이렇게 훔친다고 뒷조사 시나리오 뭐 그런 게 있다고 얘가 이야기 해드렸죠. 그죠?
그런 것도 맞죠. 시나리오 같은 거 정말 팔아먹기 쉬워요. 왜냐하면 워드 쳐가지고 그냥 갖다 주면 되거든요. 만약에 헐리우드에 판다 그러면 워드로 친 걸 영어로 번역해서 갖다 주면 끝이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시나리오 쓰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요즘 HBO, 뭐, 넷플릭스, 애플 쪽 TV, 뭐, 우리나라 같은 뭐, MBC, KBS, SBS, JTBC, 뭐, TVN 정말 많잖아요. 전 세계에 그런, 드라마를 만드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극장도 지금 못 가게 돼 있죠. 극장도 못 가게 돼 있고, 지금 상영 극장 같은 것도 다 지금 극장에서 상영을 못하고 있고 극장 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인터넷이 점점 발달함에 따라서 집에서 TV를 보는 사람들이 점점 더 증가를 하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는 사람들도 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나리오의 중요성, 이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왜 시나리오가 재밌어요? 사람들이 볼 테니까. 그죠? 드라마를 계속 찍어내야 되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드라마를 찍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새로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또 뭐 히트를 칠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 그런 게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나리오 같은 거 정말 팔아먹기 쉬워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결과는 이 시나리오 수집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 다니면서 시나리오를 이렇게 재밌는 시나리오를 모으는 약간 수집상 같은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나 봐요. 사가나 봐요. 판권을 이제 사가는 거죠. 심친 시나리오를 판권을 사가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모아서 또 그 영화사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팔거나 뭐 그렇게 하나,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이렇게 뭐 각색을 해서 준다든지 뭐 그렇게 하나 봐요. 그런 업자가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 다니면서. 물론 그건 영화사하고 관련된 뭐 그런 회사겠죠. 그죠? 아시아 쪽에 있는 시나리오를 이렇게 모아서 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요즘 뭐 이렇게 화제작이 없어요. 그죠? 요즘 뭐 TV도 마찬가지고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분야가 히트 채널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아주머니들이 좋아하시는 드라마는 있긴 있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막 화제가 된다든지 사람들 입에서 이슈가 된다든지 뭐 그런 거 좀 없는 것 같아요. 시기가 좀 수능 치고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시기가 그래서 그런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슈가 되는 드라마가 뭐 옛날에 개그 프로 같은 게 있으면 뭐 개콘이라든지 뭐 그런 그 공개 코미디 같은 게 있으면 약간 패러디라도 할 텐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런지 화제가 안 돼. 드라마 유행어도 별로 없고 원래 드라마 옛날에 뭐 도깨비 같으면 음악 나온다든지 그죠? 뭐 이렇게 그 대사 같은 거 패러디를 한다든지 그럴 텐데 이런 그런 것도 없고 그죠? 참 큰일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정부가 얼마나 눈을 감아주고 있느냐. 그죠? 얼마나 정부가 개인의 희생, 기업의 탈세, 기업의 아이템 훔치기를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정부에서 나서서 개인의 아이템을 훔쳐서 기업한테 나눠주고 있는 것인가. 정부가 훔칠 수도 있죠. 그죠? 왜냐면 정부가 기업한테 아이템을 주고 기업이 그걸로 히트를 치면 세금을 걷어들이잖아요.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인의 아이템을 훔쳐서 정부가 그 기업한테 줄 수도 있죠. 저는 그것도 하나의 루트라고 봐요. 그죠? 기업이 직접 훔치기, 정부가 훔치기. 저는 그 둘이 이렇게 짠 게 아닌가? 정부하고 기업이 붙어먹은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계속해서 이렇게 아이템을 훔치고 해킹을 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누군가 뒤에서 비호를 해주기 때문에, 해주고 거기에 따른 뒷돈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죠? 그것도 뭐 요즘은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제가 이렇게 파일을 녹화를 할 때는 인터넷을 끄고 하는데 이렇게 시나리오를 갑자기 쓴다든지
뭐 제가 아이템 스케치를 한다든지 이러면 인터넷을 안 끊고 그냥 한다고요. 그럼 누군가가 제 컴퓨터를 해킹을 해서 라이브 방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나리오를 쓴다든지 아이템을 그릴 때 해킹하고 온 걸 모니터를 하고 있다가 요즘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는 포맷이 되게 프로그램이 되게 많잖아요. 그 유튜브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서 그냥 방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 것처럼, 그죠? 자기가 한 것처럼 해가지고 뭐 실시간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요즘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누군가가 제가 하고 있는 아이템을 지가 한 것처럼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죠? 요즘 그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원래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그죠? 녹음만, 더빙만 워드 쳐가지고 새로 녹음만 하면 되니까. 그죠?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죠? 요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이 돼. 그죠?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뭐 이거 제가 이걸 보고 했다라는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 아이템을 만들어서 유튜브 올려서 날짜를 뒤로 돌리든지. 그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저도 참고는 많이 해요. 왜냐면 제가 뭐 세상 모든 일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뭐 어떤 게 있나, 요즘 차는 어떤가, 만약에 뭐 온수기가 있다 그러면 온수기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 집은 보일러를 틀면 온수가 나오기 때문에 온수기를 따로 안 쓰는데, 온수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뭔가 이렇게 바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는 참고를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제가 세상 모든 걸 제가 탁 하면 툭툭툭툭 다 튀어나오는 뭐 잡화기도 아니고. 그죠? 원리를 아는 거는 어쩔 수 없죠. 그죠? 하지만 원리를 알아도 뭔가 개선을 해야 된다. 완전히 새로운 것도 나오긴 하지만 뭔가 기존에 있던 거를 수정 보완해서 뭔가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죠? 뭐 그런 건 하겠죠. 하지만 뭐 적당한 대가를 준다든지 아니면 표시를 한다든지. 그죠? 뭐를 봤다, 뭐를 보니까 이랬는데 이렇게 바꾸면 좋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게 필요하겠죠. 아니면 본인한테 적당한 대가를 준다든지. 그죠? 아무튼 아이템 훔치기와 탈세, 기업들이 준법, 물론 모든 걸 다 준법 될 수 있으면 뭐 할 수는 없겠죠. 그죠? 될 수 있으면 준법을 지키고 제발 좀 최소한의 양심, 최소한의 도덕, 그냥 뭐 쓰고 쓰면 그만이지 뭐 이런 거보다는 최소한의 기업적인 양심을 가지고 기업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